자, 불황이고 최근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소비 활동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면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불황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은 지금 줄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로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여러 가지 조사에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 심화가 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굉장히 소득이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들도 대체로 소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물가가 2.6% 올랐는데, 여기에 이제 밥상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유가 집세까지 들썩이면서 총체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반기가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달걀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달걀이 57%가 올랐어요. 그래서 유통공사의 계란 한 판 특란 30개 소매 평균 가격이 7,268원이었. 이게 예년에는 5,000원대 초중반이었는데 거의 50%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의한 57% 올랐다는 게 거의 정확한 거죠. AI 탓도 있고 물가 대책으로 수입된 계란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값이 겁없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뛰고 있는데 보면 돼지고기도 지금 한 10% 올랐어요. 농축산물, 마늘은 46%가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9.3%, 경유가 21.9%, 전기, 수도, 가스가 상수도료가 2.7, 도시가스가 0.3 올랐는데, 올해 여름에 폭염으로 집집마다 에어컨이나 냉방기를 많이 틀었어요. 아마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외식, 전세 가격까지 지금 오르게 되면서 지금 물가 폭등,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에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되는 게,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고 농축수산물이 지금 여름에 폭염 등으로 수급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풀게 되면 재난지원금이 또 물가 상승을 주도할 거라는 겁니다. 작년에 지원금 지급했을 때 식재료 값이 급상승했는데 지금 원자재 값 인상이 또 전반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 자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와 기상변이 등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공급망이 세계적 차원에서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세계적 차원의 물가 인상이, 공급발 물가 인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란값은 지금 6개월째 고공행진인데 공정위원회가 가격 담합 때는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씨알도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란은 2억 개를 수입해도 5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란 수입 정책도 별 의미가 없고요. 자, 태국산 계란을 배로 들여온다고 하는데 그 배로 맨날 며칠 걸려가지고 들어온 계란이 과연 신선도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과까지도 지금 61%가 올랐다. 제일 많이 오른 게 사과고 그 다음이 계란, 마늘 이렇다고 합니다. 콩도 지금 21%가 올랐어요. 정부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비웃었지만 미국이나 세계적 차원에서는 하반기에 기름값 폭등과 또 더 나아가서 농산물이 폭등할 거라는 게 계속 예고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햄버거도 8%, 김밥도 5%, 짜장면도 3% 등 오르고 있고,
라면값, 국민의 비상식량이라는 세컨드 식량이라는 라면 가격도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우유 가격도 지금 곧 인상이 된다고 하고 전세, 월세 가격까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과일값이 두세 배가 지금 뛰었다는데 수박이 하나 45,000원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금치 같은 기본 농산물 가격도 지금 뛰고 이런 상황에서 집밥 먹인다고 시장 나가면 10만원은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공품 라면에 이어 스팸 같은 햄 종류, 참치 캔 종류, 그리고 빵 가격까지도 오르고 있고 심지어 즉석밥, 햇반 가격까지도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국민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소득이 중산층 이하는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자영업 하는 사람은 뭐 감소가 아니라 거의 폐업 지경이고 또 일용직이거나 각종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이 문을 닫거나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일감이 떨어져서 소득이 감소할 거고요. 또 이 기업, 제조업에 다니는 사람은 주 52시간 때문에 과거 자기가 하던 특근, 야근 등을 못하게 되니까 또 소득이 감소하고 또 코로나로 이 사업장을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또 소득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들은 완전히 과거에 받던 연장 근무 수당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일부는 유급 휴가 상태이고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상당수가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가, 기본 물가가 이렇게 뛰어오르면 먹는 것부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계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 경기가 호황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제로입니다. 점점 더 불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부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호황일지 몰라도 일부 뭐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이런 산업이 호황일지 몰라도 명품 산업이 호황일지 몰라도 국민들 대다수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불황으로 흘러갈 거다. 그것도 그냥 불황이 아니라 사상 유례 없는 불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 일자리나 소득원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입이 다 줄어들 건데 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코로나 봉쇄를 이 정권이 더 강화하든 풀든 아마 여러분의 삶은 당분간 1년 이상은 굉장히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건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아예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지 못한다면 돈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물가 상승 요인들을 갖다가 제거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7월 달에 신규 고용을 보고 신규 고용이 이제 80만 명이 넘는다 하면 한마디로 유동성을 감축시키는 그런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신규 고용 숫자 부분하고 실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미국에도 상반되는 두 가지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입사만 하면 초봉 연봉을 1억 2,600만 원을 월가에서 주겠다. 골드만삭스는 1년차 연봉을 30%를 올렸다. 그래서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95시간씩 주에 일하는데 연봉을 갖다가 확실히 많이 줄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사 첫 해는 연봉 많이 안 주는데 돈이 남아 도니까 이렇게 돈을 확확 풀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차는 1억 5천만 원 가량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미국의 또 다른 한 구석에는 세입자 650만 명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임대료 유예 조치를 받고 있다가 이게 이제 연장 없이 7월 말로 며칠 전에 종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다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를 시킬 상황이 된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650만 가구의 세입자가 퇴거된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죠. 자, 미국의 지금 이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월급을 팍팍 올려주고 한 군데에서는 지금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을 축소해서 시중에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MBS나 또 미국 국채나 이런 거를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담보부 채권이나 국채를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지만 사지 않으면 돈이 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유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시중에 돈을 줄이는 쪽으로 미국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미국에 지금 심각한 거는 가을에 코로나 상황이 9월달쯤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달쯤 가서요, 이제 여름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적은 계절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때 이제 백신의 마지막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위중증으로서의 이동이나 또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백신이 해주고 있다. 과학적 논리로 보면 예방약이 어떻게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과학적인 부분이 결국은 9월달쯤 되기 시작하면 현실로 입증이 될 거라. 그동안에 여름이라서 안 죽은 거고 돌파 감염은 이미 일반화되었고, 자, 감염자 숫자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 무용론이라는 것이 세계에 애써 지금 듣지 않겠어, 보지 않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미국의 아마 정권가가 그야말로 끝없이 추락하게 될 거다. 주식이 떨어지고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세계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더 심화될 건데, 한국에 지금 이 소득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요, 푸드뱅크 같이요, 저는 일정하게 이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식량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요, 이 푸드뱅크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되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허구한 날 정치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될 긴 코로나 겨울과 또 아마 이 서민들의 소득 감소, 물가 폭등 속에서 적어도 식량이나 기초 생필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계층의 이 푸드뱅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합니다. 자, 그러지 않다가는 나중에 대형 사고가 나요. 저렇게 국가의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다 나눠준다? 이 미친 짓입니다.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을 막기 위해 푸드뱅크를 만들어야 될 때다. 자, 그런데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또 이 물가를 올리게 될 거다.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풀고 난 다음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잘하는 짓이라고 봅니다.